주력 101권 세종 25년 8월 1일 개미 첫 번째 기사 1441년 명정동 8년 임금이 친히 풍운 뇌우제에 쓸 향과 추문을 전하다. 세종시록 101권 세종 25년 8월 1일 개미 두 번째 기사 전라도 경차관 박원형이 연해각 고을을 수색하여 바다에 표풍된 자를 찾을 것을 치게하다. 나주의 경내에서는 바다에 표풍된 자를 찾지 못하였으므로 널리 연해 각 고을을 수색하겠습니다 하였다. 세종시록 101권 세종 25년 8월 2일 갑신 첫 번째 기사 비가 오다. 세종시록 101권 세종 25년 8월 2일 갑신 두 번째 기사 일기주 초무관 강권선이 하직하다. 세종시록 101권 세종 25년 8월 2일 갑신 세 번째 기사 주문사가 북경에 가는데 저중에서 외국과 통화하는 이유를 물으면 도적을 검하는 것으로 말할 것을 권제 등에게 이르다. 임금이 권제, 김청, 안지 등에게 이르기를 이제 주문사가 북경에 가는데 저중에서 만약 너희 나라가 외국과 통화하느냐고 물으면 무엇이라고 대답할 것인가. 내 생각에는 예전에 태종 문황제가 일본에 사신을 보낼 적에 우리 사신도 역시 그곳에 갔었으므로 그 사신이 반드시 황제에게 아뢰었을 것이니 어찌 숨길 수가 있겠는가. 마땅히 사실대로 대답할 것이라 여긴다. 하니 권제 등이 아뢰기를 상교가 윤당하옵니다. 그러하오나 통호하는 이유를 불가불 말하여야 할 것이오니 마땅히 말하기를 도적을 금지하느라고 혹은 노략당한 인구를 찾느라고 때때로 서로 통하였고 저들도 장사하기 위해 왕왕 변경에 이르고 혹은 국도에로도 이른다고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옳을 것이옵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조정에서 만약 말하기를 너희 나라가 이미 인구를 찾아오느라고 외국과 통화한다면 마땅히 삼국에 포로된 인군도 찾아서 돌려보내라 하면 장차 어떻게 처치하겠는가. 다만 도적을 금하는 것으로 말을 할 뿐이다 하였다. 세종시록 101권 세종 25년 8월 2일 갑진 네 번째 기사 국방 임금의 식사 담당에 대한 형조판사 안승선의 상소 신이 좁은 소견으로 삼가 한두 가지 조목들을 들어서 전총에 모독하오니 재량하여 선택하시기 복망하옵니다. 1. 태평할 때를 당하였어도 다시 위급함의 경계심이 없을 수 없사오며 유익한 때를 당하였어도 혹시 공격할 근심이 없을 수 없습니다. 방금 사방이 태평하여서 좋게 근심할 것이 없사오나 편안할 때에 위태함을 잃지 아니하고 난이 오기 전에 잘 다스릴 것을 생각하는 것은 역시 성인의 깊으신 훈계이옵니다. 경기도는 경도에 가까우니 도적을 방어하는 방책을 늦추지 못할 것입니다. 이미 해국과 침입하는 곳에는 다 만호와 천호를 두고 포구마다 전함을 배치하여 방어할 준비를 하였사오나 육군에 이르러서는 맡아서 통제하는 장수가 없고 감사로 하여금 순행할 때 군의 장비를 점검하여 보게 하였사오나 한갓 점검한다는 이름만 있고 그 실상이 없어서 무기가 정밀하지 못하고 사오가 훈련되지 못하고 있사오니 진시로 탄식할 일이옵니다. 또 병난이라는 것은 무용한 데서 숨겨져 있사오니 어찌 항상 편안하다 하여 완만하게 여기겠습니까? 만일 징병할 일이 있사오면 그 가르치지 아니하고 연습하지 아니한 병조를 공격하고 싸우는데 몰아넣으면 그 대우를 잃지 아니하게 하기 어려울 것이옵니다. 미리 주장을 두어서 그 병기의 정의한가 아는가를 점검하고 그 군사에 늙었는가 튼튼한가를 고사하는 것이 오늘의 급무입니다. 만약 감사가 이미 한도의 총괄이니 역시 싸움에 나갈 수 있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감사는 서무의 일이 본다 하게 한 몸에 모여 있는데 군사를 거느리고 나가게 되면 누가 도내에 있어서 만사에 대응할 것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신은 이 도에서 일찍이 감사 자리를 더럽혔으므로 그 패단을 목격하였습니다. 진시로 태평시대의 미비된 법으로서 환란을 염려하는 도리가 아닌 것 같사옵니다. 복망하옵건대 첨절제사나 혹은 수령으로 하여금 병마사 직무를 겸하게 하고 춘추로 연습하게 하여 불후에 대비하소서.
1. 본국은 북쪽의 오랑캐와 인접하였고 남쪽에서는 외국에 닿았는데 북방을 대처하는 방책은 구비하였사오나 북방 백성이 여러 번 놀라서 변방을 지키는 장수와 싸우는 군사가 항시 적병을 대하는 듯 조금도 마음을 놓지 못하되 남방인즉 기해년 이후로부터는 외놈들이 몸에 입고 입으로 먹는 것이 오로지 우리나라에 바라고 있으므로 위력을 두려워하고 언덕에 감사하여 마음대로 날뛰지 아니하더니 근년 이래로 청구하는 것이 만족할 줄을 모르므로 경비가 부족하여 조금 그 용도를 줄이면 마땅히 분한 감정을 품을 것이오니 잠깐 사이에 배반하고 잠깐 사이에 항복하는 무리들이오라. 좋게 믿을 것이 못되옵는데 하물며 국가가 태평한 지 오래되어 백성들이 안일한 데에 젖어서 치고 싸우는 것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연애의 땅을 갈고 심어서 끓이는 바가 없사온데 여러 포구와 각지는 서로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니 만일 급작스런 사변이 있으면 장차 어찌 하겠습니까? 진실로 외놈을 건십할 만한 것이 못된다고 한다면 이왕의 사변을 회고하여 볼 것이옵니다. 신은 항상 생각하기를 병법에 원병을 두는 예의에 의하여 여러 도의 각 포구 선군이 정박해 있는 뒤에다 험주하고 각성이 서로 들릴만한 곳을 택해서 자진해 응모하는 한량을 모집하여 공격하고 방비하는 것이 급하고 덜한 것으로 군액을 참작해 정하여 따로 육군을 설치해서 후원을 삼되 수령이나 만호 중에서 겸명하고 고찰하게 하여 만일 사변이 있으면 앞뒤에서 쓸어 옹하고 좌편에서 끌고 우편에서 당겨 수미의 형세를 이루면 비록 몰래 발동하는 것이 있다 하여도 타고 들어올 틈이 없을 것입니다. 그 군사의 공관은 해령선군의 예의에 의하여 오래고 가까운 것을 상고하고 그 부지런하고 태만한 것을 살펴서 해직을 제수하면 사람들이 즐겨 나올 것이요 국가에서는 허비하는 바 없이 정병이 저절로 더해지고 변경이 더욱 견고하여질 것이옵니다. 1. 삼가 주례를 상고하오니 내용은 왕과 왕후와 세자의 음식을 조리하는 일을 맡았고 외옹은 모든 빈객의 향응을 맡는다 하였으며 대당의 상식국은 전중감이 상식을 맡아 항상 천자의 상선을 드렸는데 직장이 차장이 되고 그 왕공이하와 외방의 빈객에게 주는 것도 역시 그러하다 하였고 지금 조정의 상선감은 어선을 맡고 홍여신은 출입하는 빈객을 맡사온데 홍여신은 곧 본국의 예빈시이옵니다. 본조의 사홍방의 임무는 오로지 내선을 관장하고 다른 임무를 겸할 수 없사온데 본래에 출입하는 여러가지 빈객을 모두 사홍방으로 하여금 차리게 하오니 이미 고제와 시왕의 제도에 어긋남이 있고 또 본국에서 관청을 설치하여 나누어 관장하는 뜻도 아니옵니다. 또 각도에서 진상하는 물건 액수가 본래대로 자라지 못한 것을 근래 많이 감액하였으므로 어선이 넉넉지 못하온데 손님 수요는 턱없이 많사오니 수요가 반드시 미처 가지 못할 것이옵니다. 내 자신 내 솜씨는 본래부터 어고라고 칭하여서 그 사의 노비들은 전부터 일없이 안일하게 지냈사오니 이제부터는 본래에서는 전례에 의하여 선반을 받는 외에는 그 외의 대소 빈객에게 대접하는 것은 양사에 명령하여 나를 돌려가며 마련하게 하오면 어선을 전임으로 하고 번거로운 일이 없어져서 편리함이 있을까 하옵니다 하니 윤호하지 아니하였다. 상식은 황제가 먹는 음식이고 조정은 명나라이며 선반은 식사이다. 세종시록 101권 세종 25년 8월 3일 을리온 첫번째 기사 범죄한 정조, 형조, 도관의 관리는 속죄한 후 고쳐 제수하거나 관직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다. 이조와 대간에 전지하기를 정조나 형조나 도관 관리로서 범죄한 것이 있으면 속죄한 뒤에 반드시 고쳐 제수해야 관직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항식을 정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101권 세종 25년 8월 4일 병술 첫번째 기사 문선왕의 석전제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시록 101권 세종 25년 8월 4일 병술 두번째 기사 도둑질한 외놈에게 쌀과 소금을 준 외인 망의 시로를 구류하다.
경상우도 처치사 이증숙이 치게 하기를 외인 망이 시로가 고초도에서 고기를 낚다가 서여서도에 도둑질하던 외놈을 만나 쌀과 소금을 주었고 망산보라는 그 도둑질한 정상을 알면서도 숨기고 고하지 아니하였고 시라이라는 비록 종정성이 문인을 받았으나 지세포에서 고쳐받지 아니하고 지나서 고초도에 이르러 싸우며 또 적의 정상을 알면서도 역시 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모두 다 구류하고 구처하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였다. 예조에 내려서 의정부와 함께 의논하여 아래게 하니 여럿이 의논하고 아래기를 망이 시로는 적의 당류가 된 정적이 분명하오니 우선 마땅히 구류하고 포로되어 갔던 인구를 찾아 보내기를 기다려서 다시 의논하여 구처하시고 시라이라는 지세포의 문인을 받지 아니하였사온즉 문인이 없는 자와 다를 것이 없사옵고 적의 정상을 구하지 아니한 죄도 또한 작지 아니하오니 역시 구류하여 하게 하여 종정성이 돌려주기를 청하는 정성의 여부를 보고서 다시 의논하게 하고 망산보라는 문인이 없다든가 도적의 식량을 되어준 자와는 거리가 있사오니 놓아 보내게 하소서 하며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01권 세종 25년 8월 5일 정해 첫 번째 기사. 사직제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시록 101권 세종 25년 8월 2일 정해 두 번째 기사. 삼각산 등지에서 숨어 절도질하는 무리들을 군사로서 체포하게 하다. 병조의 사례기를 지금 무례한 무리들이 삼각산 등지의 깊은 골짜기에 숨어 있으며 몰래 절도질을 하오니 군사를 보내서 체포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01권 세종 25년 8월 5일 정해 세 번째 기사. 조세를 균일하게 3분하여 시행하는 것의 문제점에 대한 사관원의 상소. 국가에서는 공법으로서 관을 해마다 답범하는 번거로움과 적당하지 못하게 되는 폐단이 없고 아전은 제 마음대로 더하고 감하는 농간이 없고 백성은 대접하고 수고하는 비용의 괴로움이 없을 것이라 하여 시험으로 3등으로 나누어서 일정한 수요를 확립해서 해마다 여러 가지 폐단을 제거하였사온데 신등도 역시 그 처음에 생각하기를 이 법은 예전 제도를 참작하고 지금의 형편을 따라 정한 것인데 주나라의 10분의 1을 받던 뜻에 합하는 것이 있고 용자의 말한 바 공법보다 나쁜 것이 없다는 폐해가 없어서 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사온데 실행해서 지금에 이르러 백성을 욕망하는 것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본 연후에야 백성에게 불편한 줄을 알았습니다. 이 법은 상등 중등의 땅에는 실행할 수 있어도 하등 토지에는 실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토지는 산과 냇물 사이에 끼어 있어서 상중의 전지가 적고 산기슭의 하등 토지가 많이 있으므로 이 법의 실행을 기뻐하는 자가 적고 원망하는 자가 많사옵니다. 전지의 수확이 손이 되는 것은 지품에 있는 것이 아니고 혹은 수재나 한재로 혹은 바람이나 서리로 혹은 황충으로 인한 때문입니다. 사흘도 안 되는 비로 인하여 침수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7일도 안 되는 가물로 인하여 말라버리는 곳도 또한 있사온데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한결같이 중년의 X를 받는 것이 옳겠습니까? 한 밭 속에서도 몇 분의 손이 있는 것은 오히려 가하다고 하겠으나 전손되었는데도 세납을 거둔다는 것은 참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전에 답험할 때에 있어서도 하삼도에 전손된 토지가 몇백 결인지 알지 못했사온데 이제 모두 4분 이내의 세를 받사오니 백성이 근심하고 탄식함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답험할 때에 적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비록 많다 하더라도 어찌 과반수에 이르겠습니까? 공법의 실행으로는 밤마다 적당하게 하지 못하게 되었사오니 그 밤마다 적당하지 못한 것보다 손실법으로 적당하지 못한 것이 과반이 되는 것과 다른 어느 것이 낫겠습니까? 답범할 때의 덕을 잃는 것은 이를 맡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지만 공법의 실행하는 데에는 덕을 잃는 것이 국가에 입법한 데 있사옵니다. 답범할 때는 백성의 절식되는 것이 동절에는 있지 않았사온데 공법의 실행하면은 백성의 절식이 동절에 있사옵고 답범할 때에는 백성의 근심하고
탄식하는 것이 조세에 있지 않았사온데 공법의 실행하면은 삼도의 백성의 원망이 많이 조세로 해서 나옵니다. 백성이 공법의 불편함은 알지만 다품의 폐해가 있는 것은 알지 못합니다. 공법을 실행할 때 국가에서 폐해를 제거하려고 하였사온데 백성은 도리어 원망하오니 이것은 공법을 실행할 수 없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옵니다. 각 고을의 수령들이 조세를 거둘 때에 매를 치면서 독촉하고 거두어서 괴롭게 하건만 그래도 채우지 못하고 상납하는 공세를 환상을 주어서 채우며 곳간에 머물러 두는 군자도 역시 환상을 주어서 거두는데 이렇게 하고도 아직도 다 수납하지 못한 자가 있사오면 환상을 줄 때에 이르러 그 호에서 미납한 세의 액수를 계산하여 그것을 환상을 받아 간 기록에 허록하였다가 출수 때를 기다립니다. 해마다 다시 이와 같이 함으로 감사가 알지 못하게 되오니 전하께서 어찌 아실 수 있겠습니까? 신등 거기 염려하건대 각 고을에서 수입한 군자에도 혹시 허수가 있을까 하옵니다. 민간에서 납세하는 괴로움이 있어 이와 같고 관가에서 수조하는 어려움이 또 이와 같사옵니다. 또 선유가 말하기를 천지의 재물을 생산한 것이 단지 거만한 수요밖에 없으므로 위에 있지 아니하면 아래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하면 위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공법의 실행으로부터 조세가 들어오는 것이 갑절로 더하여 전에는 십수로 들어오던 것이 증가해서 백천이 되었으므로 창고가 넘쳐서 쌀만한 곳이 없습니다. 국가의 천이나 백의 결손이 어찌 민간에서 아침 저녁 끼니를 끊는 괴롭만 하겠습니까? 공법은 용자나 맹자가 옳게 여기지 않던 바로서 우리 태조께서 법을 창립할 때에 취하지 아니한 것이옵니다. 공법의 편부는 이제 이미 시험하였사온데 공법을 끝끝내 실행하지 말 수 없습니까? 만일 실행하지 말 수 없다 하오면 또 한 가지 말이 있사오니 연사의 풍흉을 3등으로 나누어서 지금의 세액으로 상년의 조세로 하고 그 중년의 과 하년의 조세는 이것으로 체감하게 하고 각도의 감사를 시켜 수수할 때를 당하여 각 고을의 화곡의 등수를 보고받아 순행할 때 그 진위를 살피게 하고 친히 살피지 못한 곳은 역시 수령관과 강명한 수령으로 하여금 나누어 다니며 검사하고 고철한 연후에 아무 고을이 몇 등이 된다고 호조에 보고하게 하여 몇 등의 조세를 받게 하소서. 또 우공의 구주의 땅을 구등으로 나누어서 그 부세의 수입을 정하였사오니 중원의 평탄한 오기야도 오히려 구등으로 나누어서 그 조세를 정하였거든. 하물며 우리나라는 밭 한가운데에도 오히려 비옥하고 요박한 차이가 있거늘 어찌 가히 의례로 3등의 조세를 정하여서 민생이 근심하고 원망하게 하겠습니까? 비옥건대 하나라 제도에 의하여 구등으로 나누어서 그 세를 정하옵되 그 토지 등수를 나누는 방법은 각 고을 수령이 한 고을 지경 안의 전품을 갖춰야 할 것이오며 각 동리에 항상 사는 품간이 더욱 잘 한 동리의 전품을 알 것이오니 처음에 각 동리의 직책이 있는 품간으로 지품에 따라 구등으로 나누게 하여 수령에게 보고하면 수령이 또 전지에 가서 친히 살펴서 그 진위를 조사하여 감사에게 보고하고 감사가 순행할 때에 몸소 검찰하여 그 이르지 못하는 곳에는 수령관과 강명한 수령을 시켜서 비록 깊고 멀며 유벽한 곳이라도 순찰하지 않은 곳이 없이 하여 호조에 공문으로 보고하게 하고 그런 뒤에 따로 경관을 보내서 금년에는 그 어느 고을의 고사하고 명년에는 어느 고을을 고사하여 만일 합당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감사 이하를 엄중하게 죄책을 가하여 수년 동안 기약하면 양전하는 번거로움과 백성의 폐해가 없이 전제를 구등으로 나눈 품질이 분명할 것이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채택하옵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현재 의논이 결정되지 않았는데 너희들이 알지 못한다 하였다. 세종시록 101권 세종 25년 8월 5일 정해 네 번째 기사. 각사의 이전으로서 출사가 만기된 자는 모두 휴가를 주어 거간의 차례를 기다리게 하다. 의정부에서 이조의 정문에 의하여 아뢰기를 각사의 이전으로
출사가 만기된 자도 도목의 한정이 있는 것으로 인하여 거간을 하지 못하고 간고함이 막심하오니 이제부터는 출사가 만기된 자는 모두 다 휴가를 주어서 차례를 기다리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101권 세종 25년 8월 6일 무자 첫 번째 기사. 내전을 고쳐서 유서라 하고 승정원에는 관직과 이름을 써서 이에 동봉하여 내리게 하다. 임금이 진양대군 이유를 시켜 승정원에 전지하기를 이제 내전의 소식을 유서라고 고쳐 칭하고 비록 승지라도 역시 보지 못하게 하고 다만 그 밖에다가 승지의 이름을 쓰기를 신 아무개는 공경이 유지를 받든다고 하는 것이 어떠할까 하니 유의손이 아뢰기를 이리 비록 비밀이라도 승지는 불가불 알아야 할 것이오며 비록 여섯 승지가 다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도승지는 불가불 알아야 할 것이옵니다 하였다. 황수신이 아뢰기를 의손님 말이 옳습니다. 성명한 조중에는 진실로 그 폐해가 없을 것이오나 만약 성명의 세대가 아니오면 비록 내지가 아니라도 내지라고 칭탁하는 자가 혹 있을 것이오니 승지가 알지 못하고 봉행하는 것이 불가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는 조칙을 봉해서 도로 바친 자가 있었사오니 도승지는 불가불 참여하여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니 유가 말하기를 임금이 그런 패단을 염려하여 말씀하시기를 무릇 정령의 옳고 그른 것은 실로 군상의 현부에 관계되는 것이다. 과연 어질다면 정치가 어찌하여 옳지 아니하며 과연 을지지 않다면 하려는 바가 있는 것을 비록 나라 사람들이 말하여도 오히려 즐겨 듣지 않으려 하거든 하물며 나 하나의 승지이겠는가. 비록 어진 신하가 있다 하여도 그치게 하지 못할 것이다 하셨다 하고 바로 의정부에 내려서 의논하게 하는 여럿이 의논하였고 아뢰기를 뒷세상의 법으로 남길 일이온즉 유사가 그것을 알지 못한다 하오면 실로 대체에 부끄러움이 있는 것이옵니까? 하물며 유서에 작은 보를 짓는 것이오니 전일의 내전 소식에 비하여 더욱 중요한 것이 될 것이와 자사로 쓸 수 없는 것이옵니다. 바라오건대 비밀로 할 일에는 유서를 쓰게 하시고 그 외에는 일이 크고 작은 것 없이 모두 유사에게 내려 시행하게 하소서. 만일 기한이 급한 일이면 역전이나 혹은 방울을 달아서 이첩하면 일이 지체됨이었고 채통이 물러나지 않을 것이옵니다 하니 곤제는 의논하여 아뢰기를 내전 소식은 본디 좋은 법이 아니옵니다. 고려 충렬왕 때에 총애하던 신하 이분성이 건의한 것으로서 당시에 소식이 벌떼 날 듯하여 주군이 그 번거로움을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지금의 소식은 비록 그런 폐해는 없을 것이오나 아직도 옛 이름을 다루는 것은 진실로 성조에서 마땅히 행할 바가 아니옵니다. 이제 그 제도를 고쳐서 작은 보를 찍는 것은 곧 예전의 어찰, 수찰, 묵칙, 내비와 같은 것으로서 진실로 아름다운 법이옵니다. 그러하오나 그 제도는 고치고 그 용처는 고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하옵니다. 그 행용하는 절복은 일체의 여럿의 의논과 같이 하소서 하였다. 드디어 예조에 전지하기를 국초에 친히 왕지를 품하거나 입으로 전한 교지의 법이 있었는데 후일에 폐해가 있을까 염려하여 이제 다 협파하고 유독 내전 소식을 한 가지 일만은 아직은 또 고려의 옛일을 그대로 따르는 것은 그 일의 정체되지 아니하고 실행하기 편리하면 쉬워서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대로 행하면서 혁파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후일의 폐해가 있을 것이므로 이제부터는 내전을 고쳐서 유서라 하고 작은 보를 짓고 승정원에서는 따로 한 종이에 쓰기를 공경이 받던 국내에서 내린 유서 몇 번째라 하고 관직과 아래에 신 아무개라고 써서 동봉하여 내려보낸다. 외관들은 다만 유서만을 보고 유서가 없으면 역시 봉행하지 아니하고 다 문서를 갖추어서 아뢰게 하고 그 봉행한 일도 문서를 갖춰서 아뢰어 회답하되 만일 일이 긴밀에 관계한 것이면 밀봉하여 회개하는데 유서도 함께 봉하여 돌리게 한다. 만약 자기 곳에 하사한 유서이면 제 사사로 간직하고 사연을 갖춰서 아뢰게 하라. 무릇 유서는 단지 변경과
기밀 및 기한이 박도한 일 등에 쓸 것이며 그 외의 잡사는 모두 유사에게 내려 시행하게 할 것이다. 또 밖에 있는 관리는 무릇 아뢰어야 할 것은 서장을 쓰지 말고 모두 계본으로 올리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101권 세종 25년 8월 6일 무자 두 번째 기사. 관음굴의 중창시 단청을 진체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다. 임금이 승정원에 이르기를 관음굴은 태조께서 창건한 것인데 이제 승도가 거절을 중창할 것을 청하는데 단청은 진체를 쓰겠다고 하고 만약 그것을 허락한다면 태조께서 창건하신 절이 하나만 아닌데 모두 그것을 반드시 핑계할 것이니 어찌하면 가하겠는가 하니 도승기, 조서강, 주화승지, 이승손 등이 아뢰기를 만약 그 청하는 것을 허락한다면 석왕사 같은 저런 태조께서 잠저때에 창건하신 것인데 이제 다 무너져 가므로 그 승도들이 뒤따라 청할 것이옵니다. 그렇다면 그 번거로운 것을 이길 수 없을 것이오니 허락하지 않는 것만 갖지 못하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 진체는 모두 금융이 있으므로 관가에서 마련해 줄 수는 없는 것이나 저희 스스로 마련하게 하는 것이 어떠할까 하니 서강 등이 아뢰기를 저희 스스로 마련하게 하면 더욱 폐해가 있사오니 허락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하였다. 세종시록 101권 세종 25년 8월 6일 무자 세 번째 기사. 평안도 도절제사 김자옹이 전문을 올려 도절제사에 제수한 것을 사례하다. 세종시록 101권 세종 25년 8월 7일 기축 첫 번째 기사. 흉년에 함길도의 축성 역사를 정지하기를 조하정은 윤면이 청하다. 함길도는 연년이 흉년이어서 백성이 아직도 먹기에 어렵사오므로 신등이 전일에 축성하는 역사를 정지하기를 청하였사온데 이제 들으니 군사를 조발해 쌓기를 시작하였다 하옵니다. 이제 본도가 흉년을 당하여 비록 오로지 구왕에만 힘써서 백성이 살아가지 못할까 두렵사온데 청하옵건대 이 역사를 정지하게 하소서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전에 듣는 말이 친히 본 것만 갖지 못한 것이다. 전에 듣는 말이 친히 본 것만 갖지 못한 것이다. 내가 어찌 대신에 친히 보고 하는 말을 믿지 아니하겠는가 하였다. 면이 다시 아뢰기를 대신에 어찌 큰 계획을 생각하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러하오나 본도의 감사나 절제사가 반드시 그 폐해를 알았으므로 모두 정지하고자 하는 것이옵니다. 이제 그것을 쌓는 것은 실로 만세의 대계이오니 진실로 안이 쌓을 수 없는 것이오나 금년에는 이미 다 쌓지 못할 것이오니 아직은 정지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대신에게 위임하고서 도리어 그 말을 믿지 아니하겠느냐. 너희들의 말이 어찌 그렇게 번거로우냐 하며 면이 다시 아뢰기를 본도가 해마다 흉년이 들었사오니 마땅히 백성의 힘은 은혜를 베풀어 길러야 할 것이오니 흉년을 구제하는 대책을 다 하여야 할 뿐이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본도 민생의 폐해가 이같이 극도에 이르렀는데 도채찰사 황보인이 말하지 아니하였은즉 이는 매우 소인이다. 너희들이 마땅히 소인을 끊어버리라고 청하는 것이 가할 것이다 하였다. 세종시록 101권 세종 25년 8월 7일 기축 두 번째 기사. 양목다불이 포로회 간 한인 왕보화 등을 요동으로 해송하다. 사역은 주부 장준을 보내 양목다불이 포로회 간 한인 왕보와 후모독 등을 요동으로 해송하였다. 세종시록 101권 세종 25년 8월 8일 경인 첫 번째 기사. 북경에 주문사 공족 참판 정분을 보내어 강관토의 대질 신문을 청하고 외구의 침략 행위에 대해 알리다. 그 주본에 말하기를 공경이 배신 이주 판관 홍유강이 요동천호 혁연이 받들고 온 치규를 받아가지고 온 것을 받잡고 신이 감격함을 이기지 못하옵니다. 본국은 삼면이 바다에 접해 있으므로 변민이 소금을 굽고 고기를 잡고 나무를 하는 등의 일로 인하여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갔다가
바람에 불려서 간 행방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자주 있사오나 신이 이제 조사하여 납주관, 목련공, 목판관, 관토, 문안이제 등의 자양을 보니 본국의 관호와 인명과 의문이 같지 아니하므로 쉽게 조사하지 못하겠사와 배신, 공조, 참판, 정분을 시켜 경사에 가서 주들하게 하였사오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성명께서는 배신, 정분을 하여 관토 등과 면대해서 신문하도록 허락하옵소서. 삼가 아뢰나이다 하고 또 아뢰기를 배신 평양부 유학 교수가 유신이 전해받아가지고 온바 요동 동영의 지위 왕승이 받들고 온 치규를 공경히 받자오니 성상께 없어 소국을 연민하게 여기시어 외적을 막으라고 유시하옵시니 신이 감격함을 이기지 못하옵니다. 외산하리라는 것은 대마도 일기도 화가도 등지로 바다와 산이 험하고 막혀싸운데 종류가 매우 번성하여 천만으로 무리를 지어서 오로지 도둑질로 생업을 삼고 있습니다. 소국이 삼면으로 바다와 연접하였으므로 항상 그 해를 입었습니다. 신라나 백제는 자식을 볼모로 하여 화친을 청하기에 이르러 쌓고 고려의 말년에는 왜구가 더욱 성해서 금업을 무찌르고 불을 놓으며 인구를 죽이고 포로해 가오며 재물을 약탈하여 다 개까지 남기지 아니하여 연해 수천리의 땅에 인가에서 나는 연기가 끊어졌사옵고 그 땅을 버려서 도적의 소굴이 되게 하여 침략이 왕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으므로 황송하옵게도 태조 고황제께 없어 소국의 환난을 살펴 아옵시고 홍무 2년 10월에 글을 주셨사온데 그 가운데는 근자 사신이 돌아와서 말하기를 바닷가에 지난데 바다에서 50리 혹은 3, 40리 거리가 되어야 백성이 바야흐로 편히 살 수 있다고 하므로 짐이 그 연구를 물으니 외놈의 소유고로 인해서라고 말한다 하였었고 홍무 6년 10월에는 외적의 장난으로 인해서 외적을 잡는 선척에 소용되는 화약을 청하였었고 홍무 7년 5월에는 화포와 화통을 만드는 데 소용되는 물자를 하사하였사온데 신의 조 선신 강한 왕이 명령을 받고 개국한 이래로 외적이 흉전한 짓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와 연해지의 백성들이 다시 생업을 유지하게 되었사오나 틈을 타서 노략질하고 도둑질하는 자가 그래도 근절되지 않았사옵고 혹은 여염 등이 물건을 가지고 변경에 이르러 옷과 양식을 무역하옵는데 만일 거절하오면 변방근심이 더욱 심할까 하와 부득이 그 오는 것을 정해주고 문인을 대조한 뒤에야 무역하는 것을 허락하였사오나 그래도 혹은 와서 노략질하고 도둑질을 하오며 혹은 문인이 없이 정해준 곳이 아닌데도 오기도 하여 변장에게 죽고 잡히는 자가 역시 많사옵니다. 영락 15년 10월에 배신 원민생이 경사에 갔을 때 본월 27일 봉천문 안에서 선유하여 말씀하시기를 너가 요새 일본 사람의 무례하게 하는 일을 아느냐 하여 민생이 대답해 아뢰기를 신은 일본국의 일을 알지 못하옵니다. 다만 작은 섬의 외적이 하는 짓은 조금 아옵는데 그 도적들이 제 스스로 문인을 만들어가지고 조선의 해변가에 이르러 사람이 있는 곳이면 곧 장사를 왔다고 말하고 밀양 등의 물건을 바꾸고 사람 적은 곳이면 곧 도적이 되어 사람을 죽이고 좋은 사람은 골라서 잡아다가 부려먹습니다 하였더니 한림은 금의 위 간원이 말하기를 그 외적이 조선 지방에도 가서 우리의 이곳과 마찬가지로 소유를 피운다 하였사옵고 또 대국의 군사나 백성이 외적에게 포로되었다가 장사배를 만나서 소국의 해안에 도착한 자는 혹은 빼앗고 혹은 사서 그 장사배를 따라온 연유를 가져와서 요동으로 돌려보낸 것이 한 번만이 아니오며 그 외놈들이 소국과 통상한 것도 세월이 이미 오래이오니 조정에서 이미 일찍이 아셨으리라 여겨지옵니다. 긴급한 소식 같은 것은 만약 외적이 곧장 먼 바다로 가면 신이 알 길이 없사옵지만 만약 소국의 지경으로 가까이 가서 신이 알게 되면 어찌 감히 아뢰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영락 17년에 외적이 소국의 충청도 지방을 지나서 요동으로 향하였으므로 신이 배신 방구다를 시켜서 요동에 고하였사옵고 그 뒤로도 불들려간 대국의 군사나 백성으로 해서 소식을 얻어들으면 밤낮을 분간하지 아니하고 여러 차례 요동에 치보하였사온데 이제 공경이 치규를 바두오매 곧 변장을 시켜 장세배를 만나 소식을 탐문한 바 있거든 곧 와서 고하라
고하게 하라 하셨는데 신이 비록 허씨를 상세하게 알지 못하여도 곧 마땅히 급히 통보하여 더욱더 힘써서 마지 않겠습니다. 신은 생각하오니 소국이 북쪽으로는 야인들과 인접하여 쌌고 남쪽으로는 도외와 이웃이 하였사온데 두 도적이 흉악하고 완만하여서 번갈아가며 변경을 침략하여 인물을 노작질하는 것이 다를 것이 없사오나 이를 끊어버리지 못하는 것은 혹시라도 제 스스로 고쳐서 백성의 근심이 없어질까 함일 뿐이옵니다. 하물며 외놈은 배에 익숙하여서 가고 오는 것이 빠르므로 도둑질하는 피해가 더욱 심하였고 그 굴혈이 험주하고 바람과 파도가 싸나와서 쉽게 소멸하지 못하옵니다. 감히 사유를 진술하오니 갑자리나 항공하옵니다. 복망하옵건대 성명은 살피소서 하고 인하여 황세저포, 백세저포 각각 15필, 흑세저포 30필, 황하석, 만하석 잡채와서 각각 10장, 인삼 100건을 드리고 황태우의 예물로는 홍세저포 10필, 흑세마포 20필, 만하석 잡채와서 각 10장이고 중궁의 예물도 같았다. 세종시록 101권 세종 25년 8월 8일 경인 두 번째 기사. 감찰 심선이 간통을 알아보려 이주 김한생 등을 의금부에 내려 신문하게 하다. 장령 조자가 아뢰기를 요사이 심선이 새로 감찰에 제수되어 싸운데 전 감찰들이 신 등에게 와서 말하기를 심선이 매부인 하재명의 첩을 간통하였다 하옵기에 그 말의 출처를 모르니 말하기를 감찰 김한생 김철성이 감찰 이추에게 들었다 하므로 신등이 말하기를 일이 애매한데 가까우니 다시 상세하게 듣고서 고하라 하고 선의 고신에 석양하지 않았사온데 그 뒤에 감찰들이 다시 와서 고하지 아니하므로 신등은 의논하기를 무릇 간통사건은 간통하던 곳에서 붙들린 자가 아니면 논하지 말 것이요 또 일이 애매한 것 같다 하여 선의 고신에 석양하였더니 선이 직무에 나아가지 수일 되어서 감찰들이 또 와서 말하므로 신등이 그 말에 의가해 이추를 신문하니 추가 대답하기를 내가 말한 것이 아니라 하옵기에 두세 번 물어도 역시 불복하므로 방주와 유사 및 한생 철성에게 물으니 다른 말이 없사오나 다만 대승의 공문으로 조사해 물어서는 실정을 얻기가 어려우니 본인을 잡아다가 친히 묻게 하옵시고 만약 불가하다 하오면 다른 관청을 시켜 공문하게 하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감찰들이 부정한 사람과 동료가 되지 아니하려고 대장에게 구하는 것은 그 뜻인즉 옳다. 그러나 이 일이 경한 것이 아니니 급하게 한 사람의 말만을 믿고서 한평생의 누가 되게 할 수 없고 또 여러 감찰도 신체를 구속하고 신문할 수도 없는 것이니 내가 장차 정부에게 의논하겠다 하고 정부에 내려 의논하게 하니 여러 시에 의논하고 아뢰기를 의금부에 내려서 신문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므로 이추 김한생 김철성과 방주 정효순 유사 이교영 윤찬을 의금부에 내려 신문하게 했다. 방주는 사헌부와 감찰방의 첫 자리의 감찰을 말한다. 세종시록 101권 세종 25년 8월 8일 경인 세 번째 기사. 접정한 자가 족친에게 제수할 수 없음에도 좌익찬 김심 등을 제수한 것을 신문하게 하다. 좌정은 윤면이 집정한 사람의 친척으로 관직에 임명한 수요를 기록하여 가지고 아뢰기를 집정한 자가 족친에게 제수하지 못한다는 그 법이 아름답사온데 이제 법을 무릅쓰고 제수한 자가 퍽 많사오니 이 법 한 뜻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청하건대 개정하게 하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너희들의 말이 옳다. 그러나 모두 나에게 아뢰고서 제수하였지만 다만 좌익찬 김신과 초계교도 이중전을 제수한 사이는 불가불 물어야 하겠으니 신문하여 아뢰라 하였다. 세종시록 101권 세종 25년 8월 10일 임진 첫 번째 기사. 중예에서의 계문과 각도의 선물 장계에 표지를 쓴 사람을 과제하게 하다.
예조에 전지하기를 중해에서 계문한 것과 각도의 선물 장계는 모두 백주지를 쓰고 표지를 쓰지 못한다는 것이 육전에 기재되어 있는데 이제 혹시는 표지를 쓰거나 돌연지를 쓰니 성법에 어긋남이 있다. 이제부터는 신칙해 밝혀서 위반하는 자는 과제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101권 세종 25년 8월 10일 임진 두 번째 기사 함길도 도질제사 김효성의 병에 의원을 보내고 약을 하사하다. 세종시록 101권 세종 25년 8월 11일 개사 첫 번째 기사 공무로 죽은 자에게도 쌀콩을 주고 복호를 해주도록 하다. 예조에 전지하기를 수륙에서 방수하던 자와 경외에서 부역하다가 변을 만나 목숨을 잃은 자와 적에게 살해당하고 포로된 자는 부의를 주고 복호해 주도록 이미 일찍이 입법이 하였거니와 그 공무로 인하여서 비명에 죽은 자만은 부의를 주지 아니하고 복호도 하지 않으니 실로 잘못된 법이다. 이제부터는 공무로 인해서 비명에 죽은 자는 배 타던 군사가 물에 빠져 죽은 예에 의하여 쌀과 콩 2석을 주고 3년 동안 복화하여 혈전을 넓히고 또 공무로 인해 물고 한 자는 그 고을에서 취재하도록 역시 그 법이 있는데 각 고을 수령들이 혹은 거행하지 아니하여 금후에는 모름지기 곧 거행하고 본조에 이문하여 아래게 해서 후일의 빈고가 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101권 세종 25년 8월 13일 을미 첫 번째 기사 남룰 우지개가 여러 우지개와 연결하여 경원 온성 종성에서 도둑질을 하려 함을 함길도 도질제사 김효성이 알리다. 치게하기를 올향압소 을지가 와서 말하기를 남룰 우지개가 흑룡강과 우울미거 등 여러 종류의 우지개와 서로 연결하여 장차 길을 나누어 경원 온성 종성 등 삼진에 들어와서 도둑질하는 계획이 이미 정하여져서 40여 명을 보내어 수빈강 등지를 왕래하면서 날을 정하여 도둑질하려고 하옵니다 하였다. 세종시록 101권 세종 25년 8월 13일 을미 두 번째 기사 효자, 절부 등의 실적을 다시 고찰하여 그 소행이 특이한 자만을 포장하게 하다. 의정부에서 아래기를 이제 각도에서 상신한 효자, 절부가 모두 26인이온데 다시 주인을 상고해 조사하지 아니하고 다 관작을 주고 정문하고 복호하게 하는 것은 불가한 것이 같사오니 청하건대 예조로 하여금 다시 실적을 고찰하게 하고 그 소행이 특이한 자라야 포장하는 것을 허락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01권 세종 25년 8월 13일 을미 세 번째 기사 간통을 한 심성과 이를 고발한 이주 등의 처리에 대해 의논하다. 대사원 민신 등이 아래기를 의금부에서 신등이 심선의 고신에 서경한 것으로 허물을 본부에 돌려오니 신등은 인혐하기를 청하옵니다 하고 이어 아래기를 예전 전례에 감찰들이 새로 제수한 감찰을 배척하려면 반드시 그 죄악을 분명하게 써서 본부에 고하면 본부에서 그 쓴 것에 따라서 구처하옵는데 만약 조그만 잘못이 있어 종래 끊을 수 없는 자는 사연을 갖춰서 본부에 고하오면 본부에서는 2번 서경하지 아니하여 경고할 뿐이었습니다. 이제 심선을 배척하려 하면 마땅히 죄악을 써서 고해야 할 것이온데 오늘날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여 쌌고 또 간통이라고 지목한 것만으로는 논하지 말라 함은 율에 그 조문이 있습니다. 예전에 신이 형조 정랑이 되었을 적에 의무를 간통한 자를 고발한 자가 있었는데 위에서 여러 대신에게 의논하시니 혹은 율문에 따라 간통이라고 지목만 한 것은 논하지 말라 하였고 혹은 강상에 관계되는 것이니 구문하지 않을 수 없다 하였사오나 위에서 마침내 율문에 따르게 하셨사옵니다. 그러므로 신등은 선의 고신에 서경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경의 말을 가상하게 여긴다 인용하지 말라 하고 드디어 의금부 제조 박종우
한화, 권맹손, 유수강과 여러 승지를 불러서 함께 의논하여 보라고 하고 인해서 이르기를 고려의 법은 비록 대신이라도 다 고신에 서경하게 하였던 것이 말년에 이르러서 임금이 관직 제수를 특명한 것은 내출이라고 하여 사람들이 많이 비방하므로 임금이 제수하고자 해도 신하가 고집하고 불가하다고 하여서 권세가 아래로 옮겨졌었다. 우리 태조께서 깊이 그 폐를 아시고 관교의 법을 세우셨고 그 뒤에 또 서경하는 제도를 다시 썼는데 태종의 초년에는 그대로 서경하는 법을 쓰다가 뒤에 관교를 썼고 나도 또한 관교와 서경하는 법을 함께 썼었다. 이제 심선은 일이 대사 이전에 있다 하여 명백하게 변명하지 못한다면 한평생 유가 되는 것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심선을 위하여 대사 이전의 일을 조사하는 것은 역시 불가한 것이다. 내가 남의 대사 이전의 허물을 고발하는 것은 반드시 문부가 명백하여야 고하는 것을 허락하겠고 대사 후에 있는 것이면 분명히 증거가 있으면 역시 고발하는 것을 허락하겠으니 이렇게 입법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이제 사전이라 하여 심선을 조사하지 아니하면 장차 다시 관직에 나아가게 하겠는가. 또는 파면하겠는가. 또 이추도 죄가 있는가 없는가를 논하여 아뢰게 하라 하였다. 종우, 확, 맹손, 수강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추의 공초한 것으로 본다면 선의 간통한 것이 사전에 있었으므로 변명에 밝히기 어렵사온데 이미 변명에 밝히지 못한다면 마땅히 관직에 나아가지 못할 것이요. 추는 친척의 죄를 고발하였으니 비록 못된 짓이라 하겠으나 동료의 묻는 것으로 인하여서 고하였으니 저라고 말할 수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고 동부성지 박이창이 의논하기를 선은 대사 이전이라는 것에 구애되어 변명하지 못할 뿐이니 의당 도로 관직에 나아가야 할 것이요. 추는 그 친척의 죄가를 드러냈으니 진실로 못된 것이라 어찌 죄가 없다 하겠습니까? 하고 조수강, 이승손, 강석등, 유이손, 황수신은 의논하기를 추가 고한 것은 3, 4년 전에 있었으니 주인은 진위를 알기 어렵습니다. 또 일이 대사전에 있었으니 다스리지 않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였다. 또 황희, 신계, 이숙지, 김종수를 불러서 의논하게 하니 종수가 의논하기를 선이 비록 하재명의 종에게 붙들렸으나 즉시 관가에 고발하지 아니하였으니 간통하던 현장에서 잡힌 것으로 논할 수는 없사오니 마땅히 두어두고 논하지 말 것이오며 하물며 국가에서 이미 풍문으로 고발함을 금지하는 법을 세웠고 또 동료로 같이 일하던 기 어려운 자는 명백하게 주의 악을 고발하라는 법을 세웠으니 하필 다시 새 법을 세우겠습니까? 추는 간통으로 지목만 된 일을 고하였으니 의당 취죄하여야 할 것이오며 선은 의당 도로 관직에 나아가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단 정효순 등 5인은 애매한 일을 가지고 주장해서 고발하였으니 마땅히 파직하여야 할 것이오며 그 외의 감찰들은 논하지 않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하고 개 숙치는 의논하기를 새 법을 반드시 세울 것은 없습니다. 추는 애매한 일을 고하였으니 의당 좌천하여야 하였고 선은 진실로 마땅히 관직에 나아가야 할 것이오나 여러 감찰들이 서로 좋아하지 아니하오니 우선 다른 벼슬에 제수하였다가 곧 다시 감찰에 제수하게 하옵시고 그 외의 감찰들은 논하지 말게 하소서 하고 이는 아뢰기를 추가 먼저 선의 간통한 일을 고발한 것이 비록 경박한 짓이오나 곧 다시 일이 애매한 듯하다고 말한 것을 여러 감찰들이 듣지 아니하고 감히 대장에게 고하였으니 여러 감찰이 죄가 없을 수 없사오며 선은 마땅히 다스리지 말고 관직에 나아가게 할 것이고 신법 같은 것은 다시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선이 그것으로 해서 종신토록 누가 된다는 것은 불가한 일이 아니겠는가. 다시 의논하여 아뢰게 하라 하였다. 개 숙지 종서가 의논에 아뢰기를 이미 풍문으로 고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있사온데 추가 이에 대사 이전에 애매한 일을 더 주었으니 마땅히 그 죄를 다스려야 할 것이었고 선과 여러 감찰들은 모두 마땅히 죄 주지 말고 관직에 나아가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고 희는 아뢰기를 여러 감찰들이 추의 스스로 뉘우치는 말을 듣지 아니하고 선을 감히 대장에게 고발하였으니 마땅히 그 허물을 받아야 합니다. 하였다.
세종시로 101권 세종 25년 8월 13일 을미 네 번째 기사. 제사의 감시에 감찰을 시켜 감시하게 하다.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에 의가의 아래기를 현덕빙 홍궁의 휘일가 상만과 시속의 명절날 및 묘소의 상만과 시속 명절날에 다 서리를 시켜서 제사를 감시하게 하오니 실로 옳지 아니합니다. 청하건대 감찰을 시켜 감시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01권 세종 25년 8월 13일 을미 다섯 번째 기사. 예조에서 왕세자가 문소진의 출석제를 대행하는 의주를 올리다. 제기는 제양을 3일 전에 하되 왕세자는 산제 2일이요 치제 1일인데 무릇 산제는 조상과 문병을 하지 않으며 음악을 듣지 않으며 형벌하여 죽이는 문서에 관계하지 아니하며 치제는 오직 제사 일만을 다스린다. 무릇 행사할 집사관과 시종관으로서 마땅히 제사에 참여할 자는 모두 산제 2일, 치제 1일을 하는데 산제와 치제는 평상과 같으나 오직 술을 많이 마시지 말고 파, 부추, 마늘 등을 먹지 아니하며 조상하고 문병하지 아니하며 음악을 듣지 아니하며 형벌을 행하지 아니하며 형벌하고 죽이는 문서에 판결 서명하지 아니하며 더럽고 악한 일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오직 제사의 일만을 행할 뿐이다. 이미 제기하고서 빠진 자는 대리로 행사한다. 여러 위의 소속은 전문을 수의하는 자와 공인도 모두 청제로 하룻밤을 지낸다. 향관 이하 무릇 제사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제향하기 전 2일에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는다. 진설은 제향 전 2일에 전사가 그 소속을 거느리고 전의 안팎을 소재하고 제향 전 1일에 전악이 그 소속을 거느리고 악부 둘을 설치하는데 전전 전상과 전정에 설치하고 모두 북향하게 한다. 유사가 왕세자의 판위를 동계의 동남쪽에 서양하여 설치하고 아헌 종헌관의 자리를 왕세자의 판위 뒤 남쪽으로 가까이 서양하여 설치하되 북쪽을 위로 한다. 집사자의 자리는 그 뒤에 조금 남쪽으로 서양하여 설치하되 북쪽을 위로 한다. 감찰의 자리는 전정의 남쪽에 동쪽으로 가까이 서양하여 설치하고 서리가 그 뒤에 대립한다. 찬자, 알자, 찬인의 자리를 동계의 서쪽에 설치하되 모두 서양하게 하고 북쪽을 위로 한다. 전악의 자리를 전상과 전정의 악부 북쪽에 북향하여 설치하고 전사가 그 소속을 거느리고 전의 압박을 소재한다. 제양하는 날 행사하기 전에 전사가 전전의 감시를 열고 신악을 정돈하고 먼지를 턴다. 자리를 펴는 것은 보통 때 의식과 같이 한다. 전사관과 전사가 각기 그 소속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축판 각 하나씩을 신 위에 오른쪽에 올려놓고 각기 점이 있다. 향로 향압과 초를 신 위 앞에 진술하고 다음에 제기를 진술하고 찬구를 담는다. 준을 지게문 밖의 왼쪽에 설치하고 언복잔 하나를 태조의 준수에 설치한다. 행례는 제양하는 날 행사하기 전 삼각에 전사가 전전의 감시를 열고 신악을 정돈하고 먼지를 틀고 자리를 펴는 것을 보통 때 의식과 같이 한다. 전사관과 전사가 각기 그 소속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찬구를 담는다. 행사하기 전 미각의 아헌관 이하가 모두 15구로 전전 문 밖에 나아가고 찬인이 감찰을 인도하여 진술할 것을 점검해보게 한다. 행사하기 전 일각의 아헌관 이하 여러 집사가 관세하기를 마친다. 처음에 집사자가 요유를 받들고 대왕의 요유는 내시원에서 왕후의 요유는 내시부에서 후전 각 실의 지게문 밖에 진술한데 매 실마다 각각 둘러서 다 남양하고 서쪽을 위로 한다. 대축과 궁위령이 각기 신입한 궤를 받들어 요예에 봉안하면 집사자가 이것을 받들어 메고 전전의 지게문 밖에 나아간다. 대축이 태조 신입한 궤를 받들고 궁위령이 왕후의 신입한 궤를 받들고 가운데 지게문으로 들어와 감실에 봉안하는데 남양하여 서쪽을 위로 한다. 전사가 그 소속을 거느리고 선 궤를 신좌 앞에 좌우에 진술한다. 다음에 대축이 태종 신입한 궤를 받들고 궁위령이 왕후의 신입한 궤를 받들고 동쪽 지게문으로 들어와서 감실에 봉안하는데 서양하고 북쪽을 위로 한다. 그 요유는 동계로 내려다가 동계의 동쪽에 서양하여 북쪽을 위로 하여 둔다. 대축과 궁위령이 부복하여다 일어나서 문 밖으로 나아간다. 찬자, 알자, 찬인이 먼저 전정의 배 위에 나아가
북향하고 서쪽을 위로하여 사배하고 나서 각기 자리로 나아간다. 전하기 공인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자리로 나아가고 찬인이 감찰 및 전사관과 여러 집사를 인도하여 들어와서 전쟁의 배 위로 나아가 겹치로 북향하고 서쪽을 위로하였으며 찬자가 국궁 배흥 병신이라 하여 감찰 이하가 모두 몸을 굽혀 사배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한다. 찬인이 감찰 이하를 인도하여 각기 자리로 나아간다. 대추가 궁일령이 궤를 열고 신입판을 받으러 내어 자리에 모셔놓고 인진사가 꾸로 앉아 바깥의 준비가 다 되었다고 아랜다. 왕세자가 시복을 갖추고 관세한다. 이를 마치면 인진사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들어가 자리에 나아가서 서양하여 쓰게 한다. 시종관이 들어가지 못할 자는 문에서 거친다. 알자가 아흔 종훈관을 인도하여 들어가서 자리에 나아가 서양하여 쓰게 하고 찬자가 말하기를 국궁 병신이라 하면 악을 연주한다. 전전악 왕세자와 아흔 종훈관이 모두 몸을 굽혀 사배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한다. 악을 거친다. 인진사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가서 태조의 준수에 나아가서 서양하여 쓰게 하면 악을 연주한다. 장사한 악 집준자가 수를 따르면 시종 두 사람이 잔으로 수를 받는다. 인진사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중호로 들어가 태조의 신이 앞에 북향하여 쓰게 하고 꿇어 앉으라 찬하여 청해서 왕세자가 꿇어 앉는다. 시종 한 사람이 향합을 받들어 꿇어 앉아 올리고 한 사람이 향로를 받들어 꿇어 앉아 올리면 인진사가 3번 상향하라고 찬하여 청한다. 왕세자가 3번 향을 올리면 시종이 안에 향로를 올려놓는다. 진향은 동쪽에서 서양하여 하고 향로로 올리는 것은 서쪽에서 동양하여 한다. 잔을 올리고 잔을 내리는 것도 이에 준한다. 시종 한 사람이 잔을 받들고 꿇어 앉아 올리면 인진사가 잔을 잡아 잔을 드리라고 찬하여 청한다. 왕세자가 잔을 잡아 잔을 드리는데 잔을 시종에게 주어서 태조의 신이 앞에 드리게 한다. 또 시종 한 사람이 다음 잔을 꿇어 앉아 올리면 인진사가 잔을 잡아 잔을 드리라고 찬하여 청한다. 왕세자가 잔을 잡아 드리는데 잔을 시종에게 주어서 왕후의 신이 앞에 드리게 한다. 또 시종 한 사람이 다음 잔을 꿇어 앉아 올리면 인진사가 잔을 잡아 잔을 드리라고 찬하여 청한다. 왕세자가 잔을 잡아 잔을 드리는데 잔을 시종에게 주어 왕의 신이 앞에 드리게 한다. 인진사가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동양하여 꿇어 앉으라고 찬하여 청하여 왕세자가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동양하여 꿇어 앉는다. 악을 거친다. 대축이 앞으로 나아가서 신이 오른편에 남양하여 꿇어 앉아 축문을 읽는다. 이를 마치면 악을 연주한다. 인진사가 부복하였다 일어나 몸을 바로 하라고 찬하여 칭하여 왕세자가 부복하였다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악을 거친다. 인진사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지게문을 나와 태종의 준수에 나아가서 서양하여 쓰게 하면 악을 연주한다. 집준자가 수를 따르고 시종 두 사람이 잔으로 수를 받는다. 인진사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동호로 들어가 태종의 신이 앞에 나아가 동양하여 쓰게 하고 꿇어 앉으라고 찬하여 청하여 왕세자가 꿇어 앉으면 시종 한 사람이 향합을 받들어 꿇어 앉아 올리고 한 사람이 향후를 받들어 꿇어 앉아 올린다. 인진사가 3번 상향하라고 찬하여 청하여 왕세자가 3번 상향하면 시종이 향로로 안에 올려놓는다. 진향은 남쪽에서 북향하고 향로를 드리는 것은 북쪽에서 남향하여 한다. 잔을 올리고 잔을 드리는 것도 이에 준한다. 시종 한 사람이 잔을 받들어 꿇어 앉아 올리면 잔을 잡아드리라 하고 찬하여 청하여 왕세자가 잔을 받아들이는데 잔을 시종에게 주어 태종의 신위 앞에 드리게 하고 또 시종 한 사람이 다음 잔을 꿇어 앉아 올리면 인진사가 잔을 잡아 잔을 드리라고 찬하여 청하여 왕세자가 잔을 잡아 잔을 드리는데 잔을 시종에게 주어 왕후의 신위 앞에 드리게 한다. 인진사가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동양하여 꿇어 앉으라고 찬하여 청하여
왕세자가 보복하였다.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동양하여 꿇어 앉는다. 악을 그친다. 대축이 앞으로 나아가서 신위 오른쪽에 남양하여 꿇어 앉아 충문을 이른다. 이를 마치면 악을 연주한다. 인진사가 보복하였다.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라고 찬하여 청하여 왕세자가 보복하였다.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면 악을 그친다. 인진사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지게문으로 나와 동계로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가게 한다. 알자가 아흔간을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가서 태조의 준수에 나아가 서양하여 서게 하면 악을 연주한다. 전전악. 집준자가 수를 따르면 집사자 두 사람이 잔으로 수를 받는다. 알자가 아흔간을 인도하여 중호로 들어가서 태조의 신위 앞에 북향하여 서게 하고 꿇어 앉으라고 찬하여 헌간에 꿇어 앉는다. 집사자 한 사람이 잔을 헌관에게 주면 알자가 잔을 잡아 드리라고 찬하여 헌관이 잔을 잡아 잔을 드리는데 잔을 집사자에게 주어 태조의 신이 앞에 드리게 한다. 또 집사자 한 사람이 다음 잔을 헌관에게 주면 알자가 잔을 잡아 잔을 드리라고 찬하여 헌관이 잔을 잡아 잔을 드리는데 잔을 집사자에게 주어 왕의 신이 앞에 드리게 한다. 알자가 보복하였다.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라고 찬하여 헌관이 보복하였다.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면 악을 그친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지게문으로 나와 태종의 준수에 나아가서 서양하에 서게 하면 악을 연주한다. 집준자가 수를 따르면 집사자 두 사람이 잔으로 수를 받는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동으로 들어가서 태종의 신이 앞에 나아가 동양하에 서게 하고 꿇어 앉으라고 찬하여 헌관에 꿇어 앉는다. 집사가 한 사람이 잔을 헌관에게 주면 알자가 잔을 잡아 잔을 드리라고 찬하여 헌관이 잔을 잡아 드리는데 잔을 집사자에게 주어서 태종의 신이 앞에 드리게 한다. 또 집사자 한 사람이 다음 잔을 헌관에게 주면 알자가 잔을 잡아 잔을 드리라고 찬하여 헌관의 잔을 잡아 잔을 드리는데 잔을 집사자에게 주어 왕후의 신이 앞에 드리게 한다. 알자가 보복하였다.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라. 찬하여 헌관이 보복하였다.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면 악을 그친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지게문을 나와서 동계로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간다. 알자가 종헌관을 인도하여 행례하기를 아흔의 의식과 같이 하고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집사자가 엄보기를 앞기둥 밖에 다가 동쪽으로 가까이 서양하에 설치한다. 대축이 태조의 준수에 나아가서 잔으로 복주를 따라 시종에게 주면 인진사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동기로 올라가 엄보기로 나아가서 서양하에 쓰게 하고 시종이 잔을 받으러 북향에 꿇어 앉으면 인진사가 꿇어 앉으라고 찬하여 청하여 왕세자가 꿇어 앉는다. 인진사가 잔을 받으라고 찬하여 청하여 왕세자가 잔을 받는다. 시종이 빈 잔을 받아서 준수로 돌아보낸다. 인진사가 보복하였다. 일어나서 몸을 바라 하라고 찬하여 왕세자가 보복하였다.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면 인진사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찬자가 국궁 배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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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신이라 하면 악을 연주한다. 왕세자와 아흔간 이하가 모두 몸을 굽혀 사비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악을 그친다. 인진사가 꿇어 앉아 예가 끝났다고 아랫고 왕세자를 인도하여 제실로 돌아가고 알자가 아흔 종간을 인도하고 나가고 찬인이 감찰 및 전사관과 여러 집사를 인도해 다시 배 위로 돌아가 쓰게 한다. 찬자가 국궁 사배 평신이라 하여 감찰 이하가 모두 몸을 굽혀 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하면 찬인이 차례로 인도하여 나가고 전하게 공인을 거느리고 나가고 대축과 공일령이 진입판을 들여놓고 찬자 알자 찬인이 배 위로 나가서 사배하고 나간다. 집사자가 각기 요요를 받들고 동기로 올라가서 전전의 지게문 밖에 놓으면 대축 궁일령이 각기 신입한 궤를 받들어 요요에 봉안하고 집사자가 차례로 받들고 메고 후전의 각시를 지게문 밖으로 나간다. 대축 궁일령이 각기 신입한 궤를 받들어 자리에 봉안하기를 보통의 의식과 같이 하고 전사가 지게문을 닫고 내려와서 물러가고 전사관이 그 소속을 거느리고 예찬을 거두고 축판을 구덩이에 묻는다. 아헌관 종일품 종헌관 정이품 전사관 봉상시 대축이 인 사오품 지편전 집사 사인 오륙품 궁일령 내시부 인진사 첨지통례 찬자 2인 복례랑 시종강 4인 서연 첨사원 찬인 1인 참회 전악 2인 전악서 봉려 봉축 전의 의식에 의한다 하였다.